Ferran y Kangin. 볼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욱입니다. 오늘은 이강인 선수의 소속팀 발렌시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강인의 소속팀 발렌시아가 마르셀리노 토랄 감독을 해임했습니다. 해임? 시즌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아무래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현재 발렌시아의 라리가 순위는 10위입니다.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지금 3경기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1승 1무 1패거든요. 게다가 마르셀리노 감독은 리가 12위까지 쳐졌던 팀을 맡아서 2시즌 모두 4위까지 이끈 명장입니다. 그저 그런 팀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있던 명가에 2년 연속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 티켓을 안긴 영웅이죠. 그렇다면 마르셀리노 감독은 왜 잘린 걸까요? 답은 바로 수뇌부에 있습니다. 발렌시아의 구단주는 싱가포르의 재벌 피터 림이죠. 재산이 무려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지난 2014년 피터 림은 2억 유로 이상의 빚을 지고 있던 발렌시아를 인수한 뒤 팀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온 인물인데요. 마르셀리노 감독 경질은 한마디로 이분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마르셀리노 감독과 피터 림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선수단 구성에 관해 감독과 구단주가 생각이 달랐는데 어느 한쪽이 상대를 인정하고 굽히고 들어가지 않는 바람에 갈등이 커졌다고 할 수 있겠죠. 이번 여름 하피냐 영입 무산이나 로드리고 이적 추진 관련해서 폭발 직전까지 갔으니까요. 구단주 입장에선 자신이 바라는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감독이 괘씸했을 것이고, 감독 입장에선 성과를 낸 자신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는 구단이 마음에 안 들었을 겁니다. 어린 선수들에게도 기회를 주길 원하는 구단주, 베테랑 위주로 성적 내는 게 중요했던 감독, 머지않아 갈라설 거란 예상이 꾸준히 있었던 건 그래서죠. 다만 좀 의외인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기인데요. 당장 이번 주말 발렌시아는 라리가 바르셀로나 원정이라는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런던으로 날아가서 다음 주 주중에 열리는 첼시와의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를 치러야 되죠. 시즌이 시작된 지 고작 한 달도 지나지 않은 데다 중요한 일정을 눈앞에 둔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단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는 현지 보도가 있습니다. 공격과 수비의 두 주축이라 할 수 있는 가라이와 파레오가 각각 인스타그램을 통해 의미심장한 글을 남긴 게 상징적이죠. 파레오 같은 경우는 반발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가라이는 아주 대놓고 구단주를 저격했습니다. 팀 분위기를 망친 조치다. 감독 경질은 공정하지 못한 투사다. 아주 대문자로 썼어요. 이분은 또 No es justo, 영어로 하면 It's not fair. 두 번째는 알레마니 단장의 위임입니다. 마요르카의 전설적인 단장이었던 알레마니는 발렌시아에 와서도 유능함을 입증해온 사람이죠. 피터 림 구단주와 마르셀리노 감독 사이에서 중재를 맡아야 하는 입장이었지만 구단주보다는 감독의 입장을 대변하는 바람에 구단주한테 찍힌 상황이었어요. 막시 고메즈 영입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충돌을 했었고, 발렌시아 부활의 키맨이기 때문에 팬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상황이긴 했지만 이런 이유로 시한부란 얘기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예로 싱가포르에서 감독, 구단주, 단장 3자 회동을 갖고 갈등이 무마되긴 했지만 불씨가 남아있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고요. 이미 시즌도 시작된 마당에 감독은 2시즌 연속 뛰어난 성적을 낸 상황이니 잘려도 감독보단 단장이 먼저 잘릴 거란 얘기도 있었거든요. 구단은 감독 해임을 발표한 뒤 단장 유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줬습니다. 이 체제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레마니 단장이 남게 된 것은 팀 전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부분이긴 하죠. 잘린 감독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서 한국 팬들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빼어난 감독이라지만 어쨌든 한국 팬들한테 마르셀리노는 이강인을 안 쓰는, 이강인 기억에 소극적인 감독이었을 뿐이니까요. 그렇다면 감독 교체가 이강인 선수에게 미칠 영향은 어떤 빛일까요? 장밋빛? 잿빛? 현재로서는 일단 긍정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피터 림 구단주가 자기 말을 안 듣는 감독을 내치면서까지 친정 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인데요. 피터 림 구단주는 이강인 기억을 적극적으로 원했던 사람이죠. 아마 외신을 통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마르셀리노 감독의 후임으로 부임한 사람은 셀라데스 감독입니다. 선수 시절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양팀 다 뛰었기 때문에 아마 30대 이상 축구 팬들은 다들 아실만한 분인데요. 문제는 이분이 성인팀 감독 경험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아니, 라리가 명문, 그것도 당장 챔피언스리그 본선 경기를 이끌어야 하는 감독이 아예 초짜라고? 네, 맞습니다. 지금 발렌시아에서 벌어지는 일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알베르트 셀라데스 감독은 저랑 동갑입니다. 네, 적지 않은 나이죠. 아무튼
나름 화려했던 선수 경력과는 달리 지도자로서는 별로 임팩트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2013년부터 5년 동안 스페인 연령별 대표팀을 이끌긴 했는데 성과가 딱히 없었고요. 스페인 대표팀과 레알 마드리드에서 아주 짧게 로페테기 감독의 수석 코치를 했던 게 지도자 경력의 거의 전부입니다. 2016년에는 리우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하는 바람에 스페인 팬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던 사람이기도 한데요. 성인팀 감독으로는 사실상 이번 발렌시아 감독 부임이 데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셀라데스 감독 선임을 두고 현지에서도 반발 여론이 많습니다. 특히 발렌시아 팬들이 술렁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스페인 국가대표 출신 발렌시아 레전드 골키퍼인 카니자레스가 현지 라디오 인터뷰에서 셀라데스를 신랄하게 비판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카니자레스 얘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Ferran y Kangin de momento tienen que tirar para arriba. 네, 뭐 스페인 말이라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이강인 이름 언급된 거 들으셨죠? 카니자레스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제대로 된 감독 경력이 없는 셀라데스는 1부 리그 팀을 맡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이다. 발렌시아 감독 자리를 덥석 물기 위해서 명예나 윤리도 저버렸다. 뭐 아주 원색적인 비난이죠. 아까 이강인 선수 이름이 나온 대목이 아주 중요한데 이건 아마 폴리티비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얘기 같습니다. 셀라데스는 감독이 되기 위해 구단과 약속을 했을 것이다. 선발 명단에 페란과 이강인이 포함될 거다. 셀라데스의 발렌시아 베스트 11은 이 두 명에 나머지 9명을 더하는 방식으로 꾸려질 것이다. 피터림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니까. 야, 정말 센 발언 아닙니까? 구단이 길러낸 두 유망주, 그러니까 2000년생 페란 토레스와 2001년생 이강인을 무조건 출전시키라는 게 구단의 방침이라는 일종의 예측 또는 폭로인데요. 아, 이게 사실이라면 국내 팬들한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되겠죠? 카니자레스의 이러한 발언은 사실 좀 모험적인 예측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신빙성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아주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이강인의 출전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는 데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발렌시아 구단주는 왜 싱가포르 사람이 감독을 경질하면서까지 한국 선수인 이강인을 중용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단지 아시아 선수라서?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정리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뭐 감독이 이강인 안 써서 잘렸다고? 이거 좀 극봉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이강인 한 명 때문만은 아니긴 하지만 이게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제 생각만 얘기하면 국뽕 같으니까 앞서 카니자레스 인터뷰 한번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마르셀리노 감독 경질된 뒤에 스페인 신문 문도 데포르티보에서 쓴 기사인데요. 제목이 무려 피터 림 구단주와 알레마니 단장, 마르셀리노 감독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린 8명의 선수들입니다. 이 8명에는 하피냐, 로드리고, 하팔, 레앙, 안드레 실바 같은 쟁쟁한 이름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강인 선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미 아는 내용이긴 한데요. 다시 읊어보면 이렇습니다. 마르셀리노 감독은 이강인이 아직 1군에 뛸 실력이 아니라고 봐서 임대를 보내려고 했다. 그런데 피터링 구단주는 20세 월드컵 최고 선수가 왜 우리 팀에서 뛸 실력이 안 되냐? 팀에 남겨서 경기 뛰켜라. 뭐 이렇게 된 거죠. 구단주와 감독이 충돌한 중요한 지점에 이강인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다시 구단주가 왜 이강인을 중용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야 되는데요. 피터림의 수족이라 불리는 발렌시아 회장 아닐 무르시입니다. 싱가포르 외교관 출신의 발렌시아 회장인데 피터림이 주로 싱가포르에 머물면서 자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무르시가 발렌시아에 머물면서 구단주의 지시를 원격으로 수행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아무튼 이분이 얼마 전에 현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피터림 구단주가 유스 출신 선수에게 집착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면 피터림은 발렌시아를 꽤 오랫동안 갖고 있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성장을 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무르시 회장 인터뷰를 보면 발렌시아의 현재에 대한 분석부터 미래에 대한 비전까지 나름 계획이 잘 선 것 같다는 인상을 줍니다. 특히 유스 정책 관련해서는 의지가 확고한데요. 아카데미에서 길러낸 선수들과 외부에서 영입해온 선수들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유지하는 그런 팀으로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취지에는 나름 그 근거가 있습니다. 무르시 회장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규모로 돈을 쓸 수 있는 팀은 아닙니다.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우는 한편 해외 시장 개척도 해야 합니다. 젊은 팬들도 붙잡아야 하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선수단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고 팀버스를 공격하는 가짜 팬들이 아니라 다수의 진짜 팬들이 원하는 팀을 만들기 위해 개혁 중입니다. 바로 여기에 맥락이 있습니다. 제 생각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발렌시아는 당장의 성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팀이 되길 원하는데요. 피터림 구단주의 진짜 속내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공개적으로는 이 팀이 가는 방향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울트라스처럼 팀 성적과 매 이적 시장의 선수 영입에 사사건건 태클을 거는 무리를 배척한다는 얘기도 과감히 꺼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발렌시아는 지금 누 메스타야라고 하는 새로운 홈 경기장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2022 시즌 개막을 여기서 하고 싶어 하는데요. 매 경기 꽉꽉 채우면서 해외 시장도 개척하길 원하는데 그러려면 일단 로컬부터 잡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유스 아카데미가 그 발판이 되어주길 기대하고 있는 거죠. 발렌시아 수뇌부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발렌시아 팬층이 노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시즌 티켓 보유자가 3만 7천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무려 44살이라고 합니다. 좀 높은 편이죠. 이걸 좀 크게 낮추고 싶은 것이 발렌시아 수뇌부의 지금 의지인데요. 무르시오 회장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경기장에 두어 시간 앉아 있는 것보다 재미있는 게 정말 많아요. 어린 팬들을 경기장으로 끌어들이려면 더 노력해야 합니다. 팬과의 접점을 늘리고 유대를 쌓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모든 팬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길 원합니다. 시각을 잃은 뒤에도 매년 시즌 티켓을 갱신하다 별세한 팬 빈센테 아파리치오 씨의 동상을 그의 좌석에 세운 지난 봄의 조치도 어쩌면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수단 운영 전략에도 이러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발렌시아가 길러낸 선수들이 1군에서 활약하고 또 그러면서 후안마타, 이스코, 파코, 알카스르 같은 선배를 꿈꾸는 그런 재능 있는 어린 선수들이 아카데미로 몰려들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마르셀리노 감독 체제에서 별로 기회를 얻지 못했던 페란 토레스, 이강인 같은 선수들을 중용하려는 구상은 이러한 큰 그림과 무관치 않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 발렌시아의 감독 교체는 이강인을 응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반가운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올 시즌 마르셀리노 감독 체제에서 이강인은 추가 시간 포함 10분 남짓밖에 그라운드를 누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전 시간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다만 걱정도 그만큼 커진 게 사실입니다. 경험 부족인 감독과 동요하는 선수단, 이 속에서 과연 이강인 선수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하는 걱정이 드는 거죠. 이강인의 출전 시간이 늘어나는 순간 팀 성적이 떨어지거나 암흑기가 시작된다면 이건 별로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아직 덜 여문 선수이니만큼 승부의 세계 한가운데에서 매주 시달리다가 차근차근 성장할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아무튼 피터링 구단주는 발렌시아 유스를 대표하는 스페인 선수로 페란 토레스를, 글로벌 아시아 선수로 이강인을 점찍은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면 달리 방법이 없죠. 일단 뭐 호재일지 악재일지 따지기보다는 일단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는 수밖에요. 결국 이강인에게는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이번 주말 바르셀로나 원정 또는 다음 주 챔피언스리그 첼시 원정, 한국 팬들의 조바심도 그만큼 더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라건대 조바심이 아닌 환호성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발렌시아 감독 교체와 이강인의 입지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폴리TV 서영욱이었습니다.